자, 한국사 시작할게요. 쌤이 지금 단톡방에다가 읽기 자료, 여러분들 왜 안 나와? 그 학교에서 주신 그 읽기 자료 빈칸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꼭 같이 보시기 바래요. 그거는 그 답 있는 것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 시작합시다. 우선 사라예보 사건은 1914년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한 사건이죠. 자, 서부전선에서는 1차 대전은 이렇게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으로 나누어져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독일의 공격에 프랑스가 맞서고 이게 참호전이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전쟁 교착 상태에 빠지지만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계기로 미국이 가담하게 되죠.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로 진격을 했는데요. 그러나 1917년 3월과 11월에 러시아 혁명으로 소비에트 정부가 이듬해 독일과 단독 강화를 맺고 전쟁에서 이탈하게 되죠. 자, 독일이 항복한 건 1918년인데 파리 강화 회의를 먼저 열었고요. 그리고 독일과 체결한 것은 1919년 6월 무슨 조약?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파리 강화 회의의 주된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집단 안전보장, 국제 분쟁을 중재하자, 그 다음에 무기 감축, 특히 해군력의 감축, 그 구축함의 크기를 제한하는 그런 거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자, 국제연맹은 1920년 만들어지죠. 그러나 미국이 불참했고요. 독일과 소련의 가입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 피해 일요 사건은 1905년 몇 월 달이요? 1월 달 발생했고요. 1917년 3월 노동자 병사들이 소비에트를 결성하고 짜르 황제 니콜라이트를 몰아내고 황제가 정치를 하는 제정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자, 1917년 11월 임시정부는 계속 참전을 하게 되고요. 그러자 레닌을 중심으로 하는 네 글자 볼셰비키,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죠. 결국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 밑에 나와 있는 거죠. 극동 피압박 인민대표회의 1922년 한국 대표로 갔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둘을 내가 빼놨는데 여운형, 박헌영. 1927년 신간회가 결성되는데 영향을 줍니다. 21개조 요구는 1915년 일본이 중국에 대해 요구한 21개조고요. 당시 집권자였던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만 위안스카이 원세계 산둥반도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을 참전한 중국은 일본이 차지한 산둥반도 이권 반환과 21개 요구를 기대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요. 승전국들이 일본의 편을 들어줬고 몇 년에 1919년에 무슨 운동? 오사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사운동 이후 중국에서는 중국 국민당, 순원의 국민당,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창당되게 되죠. 자, 1차 국공합작은 1924년이고요. 그 다음에 2차 국공합작은 중일전쟁이니까 1937년이 됩니다. 자꾸 31년하고 헷갈렸는데 1931년은 만주사변. 치안유지법
1925년이죠. 사회주의 세력과 누굴 탄압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 개정된 건 1928년. 1차 월은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교통교육용을. 1차가 1911, 1922, 1938, 1943년이 됩니다. 자, 처음에는 보통학교 4년제였고요. 그걸 6년제로 늘려줬고 조선을 선택할 수 있겠죠. 문화통치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3차로 가면 신사참배, 궁성요배 등 한국 신민화 교육이 본격화됩니다. 자, 21번.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했던 회의, 워싱턴 회의. 해군력 축소. 초기 국제연맹 상임이사국은 영국, 프랑스, 일본과 이탈리아였습니다. 국채, 국가체제. 국가체제를 변혁하거나 사회자산 자체를 부인한다. 사회자산을 부인한다? 요거는 사회주의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는 것은 언제 제정된?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 1910년 조선총독부 설치하고 초대 총독으로 온 놈이 데라우치. 자, 그 다음 총독 아래 행정사업을 담당하는 게 정무총감이고요. 치안을 담당하는 건 경무총감입니다. 자문기구도 중추원을 둔 거고요. 지방행정조직은 13도를 두게 됩니다. 이때 경무총감은 경찰 업무와 치안을 담당했고 헌병사령관도 겸임합니다. 자, 1번은 한국에 대하여 자국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적용하는 척 했지만 조선에 대해 훨씬 더 차별적인 법을 적용하게 되죠. 특히 일본은 조선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명으로 칭했고요. 헌병 경찰은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제복 입고 칼을 찬 것도 둘 다입니다. 자, 조선 태양령은 1912년. 공개 비밀?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폭동이 일어날 수 있죠. 비밀로 뱅습니다. 1910년에 임시토지조사국, 1912년에 토지조사령, 토지조사 사업 자체는 1910년부터 1918년. 일제는 황실호의 토지를 동양 노노노 조선총독부. 그 다음에 34번. 무슨 계약에? 기한부 계약에. 뭐로? 소장농으로. 자, 식민지 지주의 확대로 지주의 권한은 강화되었고, 자, 그러자 지주들은 친일적 경향을 띠게 됩니다. 식민지 지주제에서 지주들은요, 땅을 점점 더 늘릴 수 있었고,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서 격차가 점점 지주와 이 농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1910년 회사령 2조. 조선에 설립한 회사, 즉 일본 회사. 일본 회사는 우리나라에 조선에다 지점을 설립할 때 있어야 됩니다. X예요. 자, 총독부가 전매했던 것은 소금, 담배, 인삼. 문화 통치로 바꾼 후 새 총독으로는 해군 대장 출신인, 그렇죠, 사이토 마코토를 임명합니다. 자, 1920년 무슨 일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발행 허용했다. 한국사 일기절에 보면 시사신문이라는 것도 나와요. 조선인의 지방자치를 시행한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기구 두 가지는 부와 면에 협의회를 두었고요. 협의회를 두었고요. 도에는 평의회를 두게 됩니다.
부읍면 해변을 민선으로 구성하고 요건 맞아요. 도평의 설치 요것도 맞아요. 그런데 의결권이 아니라 단순한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삼미증식 계획은 원래는 15년 계획이었습니다. 자, 1차 1920부터 25, 2차가 1926년부터 34년까지죠. 그렇죠. 크게 토지 개량, 농사 개량으로 나눠지는데 수리시설 확충하고 밭을 논으로 바꾼 사업이 토지 개량, 품종 개량과 비료 사용 확대가 농사 개량이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은 29년에 일어나지만 일본의 농업공황, 경제공황과 겹치면서 일본 농민보호를 위해 중단한 것은 삼미증식 계획을 중단한 것은 1934년입니다. 1920년에는요. 회사령이 폐지되고요. 회사 설립은 신고제로 전환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일본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미쓰비시 같은 대자본들이 진출했어요. 몇 년대예요? 20년대예요. 일본 대자본이 진출은 20년대예요. 그리고 수력발전소나 비료공장 등 세워졌고요. 값싼 노동력을 노리는 일본 기업의 투자처로 전락합니다. 자, 관세철폐. 관세철폐는 1923년이었고요. 신은행령 1928년이었고 중소은행들을 전부 강제합병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의 주체는 200만 원 이상의 주식회사 한정해서 소규모 조선 자본이 은행을 만드는 것을 금지시켜버립니다. 다음 3.1운동의 대외적 배경으로는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자, 민족자결주의, 독립선언, 28 독립선언,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독립청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선 이거 순서가 레닌이 약소국 지원한 게 먼저예요. 그리고 18년에 파리강화회의가 열리죠. 이 순서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같은 해에 벌어진 게 19년 2월 달에 조성항의 대한독립선언, 19년 2월 달에 28 독립선언, 19년 2월 달에 신한청년당의 독립청원서 작성. 다 같은 시기입니다. 1919년 2월이었고요. 그해 7월에 상하이에서 신규시카 신치호가 대동단결 선언하게 됩니다. 즉, 더 뒤에요. 쟤네 19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이전에 저런 게 있었고 이후에는 신치호의 대동단결 선언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대내적으로는 무단 통치에 반발한 농민과 노동자들의 불만, 그 다음 19년 1월 달에 고종서거, 순종은요 1926년 6월 순종서거. 자, 그 다음이요. 독립선언문 작성은 최남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는 천도교 측에서 인쇄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폭력주의가 원칙이었죠. 2단계는 도시확산기였고요. 2단계는 원래 학생이 주도했지만 교사 상위 노동자층도 참석합니다. 바로 3단계가 농촌확산기였고요. 이때는 뭐로 바뀐다? 무력 저항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폭력주의, 도시확산기, 그 다음에 농촌확산기. 오케이. 미주 지역은 필라델피아에서 벌어졌고요. 만주에서는 서간도의 삼원보에서 가장 먼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화성 제암리학살 사건 나쁜 새끼들 4월 15일이었습니다. 자, 전국 만세운동이 이게 우리 교과서에 지도가 나와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 지도 위치 확인해 두세요. 순서는 3월 1일 평양 군산, 2일 순천, 특히 순천 조심하세요. 순천이 거의 남해안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3월 3일이 개성 부산, 8일 대구, 그리고 함경북도로 넘어갔다가 양양이 여러분 강원도야, 강원도 양양이 지도상에 맨 마지막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1운동 이후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즉각적 독립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데요. 일제 문화 통치에 기대를 걸면서 사회 진화로 입각한 그렇죠. 실력, 양성, 후, 독립. 실력 양성 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문맹 퇴치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보세요. 물산 장려운동이 시작된 건 20년이 맞아요. 평양 조만식이. 그러나 조선 물산 장려회가 창립된 거, 설립된 거, 조선 물산 장려회가 창립된 것은 23년이에요. 서울에서. 그래서 운동이 시작된 거는 20년 평양. 그것이 하나의 조직으로 창립된 것은 조선물산 장려 창립된 것은 23년 서울. 유사 단체로 존재했던 게 자작회, 토사내용 부인회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산장려 운동은 토사물 가격이 상승하고요.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를 비판하면서 한계가 드러내게 됩니다. 자, 조선 교육회를 만들어진 것은 1920년에 누구? 이상제입니다. 조선 교육협회라고도 했고요. 자, 조선 교육회가 조선 총독부에다가 대학 설립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죠. 그러자 1922년 이상제입니다.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결성합니다. 처음에는 조선 교육회, 그게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자, 그리고 이 사람 이상제는 교육회 설립 창설했고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조직했고 24년 조선일보 사장으로 갔다가 자 27년에는 신간의 초대장까지 선임됩니다.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한 건 1924년이었고요. 그러나 이 밀립대학 기성회는요, 이 운동은 결국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과 수해 때문에 중단되게 됩니다. 20년대 학생 지방 유등에서 밤에 공부하는 것, 야학을 설립했고요. 야학 설립운동이 1920년대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30년대의 문맹 퇴치운동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자, 아는 것이 배워야 산다. 요거는 그렇죠. 조선일보였고요. 분화로드는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문자보고 운동은 더 빠릅니다. 29년에서 34년. 얘는 1931년에서 34년이고요. 참고적으로 폐가는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폐가는 1940년입니다. 분화로드의 뜻은 민중 속으로. 제20번 사회주의 단체의 조직은 청년학 최초의 단체였고 1925년 조선공산당 결성됩니다. 자, 민족유일당운동은 국공합제 영향을 받았고요. 국외에서 민족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어디에서? 베이징에서, 북경. 그래서 이름도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 가 결성됩니다. 만주 지역의 3부는 얘네들을 말하는데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73번 이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 요거는 안청호가 주도합니다. 민족주의의 자치로는 이광수와 채린, 비타벤, 이상제. 아까 조선 교육회 만들었던. 자, 26년 7월 비탄협정 민족주의 세력과 일부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여 만든 게 뭐예요? 조선 민흥회. 그해 11월 사회주의 계열인 정우회가 무슨 선언?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신간에는 1927년부터 1931년까지 활동했는데요. 순종인살인 1926년 6월이죠. 신간의 회장은 계속 나오는 이상제. 신간의 3대 강령을 보면요. 첫째, 정치적, 경제적 각성.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3번 알죠? 기회주의자. 한국인 본회의 교육 실시. 어떤 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 폐지, 일본인의 조선인민 반대. 최저임금 요구했고요. 29년 그 유명한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신간에는 집행부가 우경화되고 코민테른이 부르주아의 협력을 거부하고 계급혁명 쪽으로 가게 됩니다. 계급혁명 쪽으로. 그러니까 자본가를 딱 때려 죽이고 자본가와 제휴하는 게 아니라 자본가를 죽여버리자 쪽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은 반대를 했지만 결국 사회주의자들이 이 신간을 없애기로 결정하고요. 그래서 해체되게 됩니다. 언제? 31년에. 신간의 회원 중에 농민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상인, 순이었습니다. 다음. 농민운동은 소작쟁이. 농민운동의 배경에는 일본 놈들의 수탈, 지주의 수탈, 그리고 사회주의. 이건 노동운동과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1920년대 전반에 있었던 소작쟁이는 23년 암태도 80%를 40%로 낮추는 데 성공하죠. 아무튼 포인트 성공했어요. 이건 성공했습니다. 이게 20년대 전반이고요. 20년대 중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농민 조합이 돼요. 24년 설립된 그 유명한 조선 노농총동맹. 포인트 노농입니다. 노동자 농민. 이렇게 분리됩니다. 언제? 27년. 그래서 조선 농민총동맹. 노농총동맹이 농민총동맹으로 바뀝니다. 24년 조선 노농총동맹, 27년 조선 농민총동맹. 자, 30년대 농민운동은 조금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비합법 조직인 혁명적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러자 총독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32년부터 농촌진흥운동 추진하고요. 34년에 조선 농지령도 발표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저 속이려는 것에 불과하고 37년 중일전쟁에는 무조건 다 탄압합니다. 노동운동의 배경은 열악한. 예. 노동조합 조직은 요거 근데 교과서 없으니까 참고로 24년 조선 노농총동맹이 27년 조선 노동총동맹. 그 다음에 20년대 전반은 농민 노동운동 모두 생존권 투쟁. 그래서 이게 노동운동도 20년대 전반 후반으로 좀 나누면 1921년에 부산, 1922년에 인력거. 그리고 이제 중반 넘어서게 되면은 전국적 확산의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26년에 목포, 27년에 영흥. 그러던 것이 하이라이트가 1929년 1월달 어디? 원산 총파업. 30년대 들어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와 결합된 비합법 조직인 혁명적 노동조합.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이 라이징선이죠. 라이징선이 일본인 회사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최대 단체인 신간회가 지원하였으나 실패합니다. 암태도 성공, 원산 노동자 실패. 농민 노동운동의 이 둘의 공통점은 무슨 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요. 20년대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생존권 투쟁이었어요. 그러나 30년대부터 비합법적 혁명조합, 정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에 거의 소멸되어 가지요. 자, 일제는 30년대 일본의 독점 자본이 한국의 어떤 공업으로 들어와요? 중화공업과 광업 부분에 집중적으로 침투하면서 진행됐고요. 지하전이 풍부한 무슨 지방?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북한지방. 일제는 30대 초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방직업자의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은 중단하고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하죠. 중일전쟁 이후를 보면 1938년 국가总统법 38년
이때 했던 게 뭐예요? 국민 정신 총동원. 이후 지원병제가 1938년, 징용령 1939년, 국민정신총동운동 이후에 국민총력운동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조선 총독이 직접 관장하게 되죠. 자, 조선교육령을 좀 정리하면 11년부터 22년까지 보통교육, 실업교육. 2차 문화통치기간을 6년 늘리고 조선은 필수 과목이 지정되지만 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죠. 38년 3차 때는 조선 선택 과목이 되고요. 국민학교가 등장합니다. 소학교와 국민학교 바뀌고요. 43년부터 실시된 4차는 조선 역사 교육을 다 금지시켜버리죠. 그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쭉 한번 살펴봤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요거 학교에서 나눠준 한국사 읽기 자료에 대한 빈칸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잘 보고 오세요.